그렇죠. 일단 뭐 어제 노태학 위원장도 필요하면 개헌까지도 해야 될 것 같고 더 이상 비상임 체제로는 불가한 것 같다. 이런 일종의 이제 합의라는 표현은 그렇고 컨센서스가 이어졌다고. 제가 예. 중앙선관위원들 전체를 정의 신청한 이유가 딱 그거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했고 예. 우리 민주당이 이야기했지만은 예. 최후 경우는 선관위 개선을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됩니다. 네. 왜냐? 지금 선관위의 직무감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감사원법이어서. 예. 감사원법에 보면은 행정부 공무원에 대해서만 직무감찰하도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직무감찰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예. 인사처형 비리에 대해서 그래. 위원으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저희들이 예. 별 법을 다 만들도 예. 선관위 좀 조용해지면은 위원 신청하면 위원으로 나와버립니다. 의미가 없어. 그래서 헌법에 외부 감시 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선관위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예. 선관위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개헌이 필요해서 예.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중앙선관위원들을 소환한 이유는 그 의견을 듣고 싶었어요. 이제 한 명씩 다 물어봤어요. 제가. 네. 그래서 예. 딱 한 분 다 동의합니다. 네. 개헌에 필요한- 다 동의. 개헌 동의합니다. 예, 동의하는데 한 분만 뭐라고 이야기하더라? 뭐 많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뭐 이야기인데 제가 그 강의할 수 양심의 고백을 강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한 분만 그러고 나머지 대부분은 개헌에 동의. 개헌에 동의를 하고 있어요. 예. 중앙선관위 위원들조차도. 예. 그래서 그걸 듣고 예.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예. 계속 국민의힘은 반대만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좀 생각을 바꿔달 필요가 있지 않냐는 취지에서 제가 예. 어제 중앙선관위원들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고 그 질의를 했던 겁니다. 국힘 의원들의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까? 원포인트 개헌이라. 안 바뀌었겠죠. 문제 국힘은 제기는 하지만 개헌은 안 된다. 개헌은 아니라 개헌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 개헌을 하려면은 그 3분의 2를 우리 확보를 해야 예. 되는데 국힘 의원들이 지금 개헌 저지선을 확보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음. 어려울 것 같고 하필이면 이번에 또 국힘은- 의석이 늘었어요. 국힘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마 이 재선거를 음. 했으면 하는 게 네. 분위기 같아요. 어제 보니까 자꾸 질의한 것도 예. 재선거라기에는 선거 소청을 먼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거 소청하면은 먼저 첫 단계에서 소청을 인용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를 중앙선거에서 결정하는데 예. 유천한 상임위원 당신이 하면 되냐 예. 이해 충돌 아니냐 자꾸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위철안 말고 그러면 누가 그러면 이걸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 선거 소청에 대해서 심사는 해야 되잖아요. 해야죠. 예, 물론 자기들의 잘못을 가지고 예. 그 소청 결과를 인용이든 기각이든 근데 이 기각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고 지금 재선거는 불가하다라는 게 이제 중선관위 입장이어서 예, 예. 그럴 이유도 없고. 자 재선거가 되려면은 네. 당선자와 차점 낙선자의 그렇죠. 표 차이보다도 예. 참정권을 침해하는 유권자 수가 많아야 되는 입증이 돼야 되는데 예. 지금 여러 가지 표 차이를 보면 그런 상황은 그런-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그래서 중앙선관위에서 재선거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예. 왜 너희들이 다른적 그 말을 했냐라고도 문제 국힘은 제기라고. 계속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예. 하여간 지금 뭐 이후에 개혁 과제들은 너무나 많고 앞으로 이제 예.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그 문제 제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애초에 문제로 돌아가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드러난 사실을 보면 사전 투표 용지는 또 너무 많이 2배 넘게 인쇄가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본 투표도 실제 송파 지역에 투표용지가 없었던 게 아니라 분배를 잘못해가지고 그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밤 10시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진 거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투표용지 부족 문제는 원천적으로 좀 어떻게 투표용지 해결을- 부족 문제에 있어서는 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네. 이번에 50% 하한선을 잡았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50%의 적정성 여부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50% 결정을 선관위 사무총장이 전결을 끝냈습니다. 이건 법 위반입니다. 사무총장 전결로 전결을 할 수 없는 전결 상황입니다. 사항이 아니다. 아닙니다. 예. 지금 우리의 공직선거법과 예. 공직선거법 규칙에 보면은 예. 투표 용지 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규칙에 언급이 안 됐다 할지라도 네. 투표 용지야말로 면면을 제작하냐는 것은 국민의 참여의 직접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것을 선관위의 사무총장이 정결할 내용이 아니라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이것을 정해야 될 사안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중앙선관위원들은 이것이 규칙으로 정해야 할 내용인조차도 몰라요. 네? 그 내용인조차도 몰라. 중앙선관위들은 자기들이 이것을 의결해야 할 상황인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그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몇 년간 그렇게 해온 겁니다. 법률에 네. 분명히 이것은 선관위 규칙으로 정해야 되고 세상에. 규칙은 중앙선관위 의결을 해서 규칙으로 만들어야 네. 되는 상식적으로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투표용지 매수가 중요한데 선관위 사무총장이 엿가락 자르듯이 올해는 얼마, 올해는 지 혼자 정해요? 이게 말도 안 말이 되는 됩니까? 그 말을 그런데 중앙선관위원들은 이것이 자기들의 의결 사안이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황당한 일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놀러나 다니고. 투표용지 매수에 대해서 축소 50% 보고를 네. 2025년 11월 24일 선거 때 회의 때 들었냐 안 들었냐 예. 그 보고서 제출됐냐 안 되냐가 예. 논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제가 다 물어봤어요. 9명 네. 원사람들한테 예. 보고 받은 기억도 없어요. 받은지 안 받은지도 잘 몰라. 너무나 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거 매수만큼 중요한 문제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요. 선관위의 존재 의미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 중요한 문제를 인식을 못해요. 받은 보고가 있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노태학 선관위원장도 네. 잘 몰라. 그거 보고서 있었다니까 있었게 이 정도예요. 자기들이 결정할 가장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해야 될 내용인조차도 모르고 네. 그랬더니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른다 이겠습니다. 서로 논의된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정한 것처럼 이거 빨리 규칙으로 정해라. 예. 의결 사항이다. 그걸 했고요. 또 하나 선관위 용지 부족을 50% 정한 게 이거였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은 본 투표율이 낮아진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2022년에 했던 대선, 네. 그때 지선, 예. 2024년에 총선, 예. 이번에 했던 대선 쭉 예. 보면은 사전 투표율이 계속 높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게 비례해서 본 투표도 상승되고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다 강구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2022년부터 치렀던 우리 선거가 예. 사전 투표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예. 본 투표율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본 투표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예.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어떤 참정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 의식이 참정 의식이 높아지고 있어. 예. 사전 투표율이 높아진다 해서 본 투표율이 낮아진 게 아니다. 네. 같이 높아지고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예. 파악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학업의 한심한 조직이고 학업의 뜻이 이것에 없는 근거됐던 게 무슨 영역을 줬어요. 어디 사람. 영역을 줬는데 그 영역에서 행정연구원, 한 줄 나옵니다. 한 줄 예.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예산 타령을 하고 만일 용지가 남아야 되는데 뭐 부정선거론자들 국민의 참정권을 예산과 비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있을 일이니. 수 없는. 저는 예. 이번에 국정조사 하면서 처음으로 알았어요. 예. 투표용지 저는 100%다 인쇄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거를 자기들끼리 행정연구원에 의뢰해가지고 이거 줄인 거 처음 알았어요. 아니 근데 너무 이율배반적인 게 왼손으로는 국민 여러분 투표 참여 많이 해주십시오라고 맨날 선거 때마다 캠페인 하잖아요. 그렇죠. 광고 홍보 엄청나게 하지 네. 않습니까? 그럼 한편으로는 야 어차피 국민들 투표 안 해. 투표용지 그 많이 찍어봐야 맨날 부정선거한다고 비판받으니까 용지 줄여. 그거 그냥 할 수 없으니까 행정연구원에 의뢰해가지고 이거를 연구 보고서를 받아서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근데 알고 그렇죠. 보니까 지금 그것도 전혀 판단을 못한 겁니다. 계속 사전 투표율이 올라가면은 거기에 비해서 본 투표율이 올라갔어요. 제가 그 통계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국민의 참정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관 사무총장 일반직 사무총장이 정계사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권리도 몰라요. 중앙선관위원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본말이 전도돼 주객이 전도돼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요. 사무총장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합니다. 중앙선관위에 가서 돈이나 받고 예. 그 회의 수당 받고 도장 찍어줘 온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선관위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또 하나는 투표가 잠실 4동과 잠실 2동의 투표가 똑같이 부족했는데 이유가 완전히 다릅니다. 잠실 4동은 60% 인쇄 매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용지가 부족했어요.
잠실 이동은 50%한 것이고요. 투표용지 부족 이유가 지금까지 나타난 것은 50% 인사를 했다, 하한선했다라고 나왔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한선도 하지만은 선거 인구 기준을 제대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아, 투표 인원을 기본 예. 인구 기준, 예. 인구 기준이 작년 12월 31일로 인구 잡았어요. 예. 인구 기준이라는 게 이제 투표용지를 얼마를 몇 퍼센트를 정할 때 분모가 되는 겁니다. 예. 몇 명으로 할 것이냐. 그렇죠. 기준 시점에서 예. 인구는 시점마다 계속 변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시점에 인구 기준을 잡을 것인가. 예, 예. 그게 중요하죠. 이제 중요하죠. 네. 근데 우리 법에서는 예비 후보자 등록 개시 신청일에 전전달 말일로 잡아요. 아, 그러다 보니 이번 지방선거는 2020년 10월 30일로 잡았습니다. 예. 그런데 법에 보면은 예. 그 이후에 예. 인구 유입 증가가 예상되면은 어. 인구 기준을 뒤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법에. 법에 그렇게 예, 돼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잠실 사동은 예. 아파트 준공이 작년 12월 달, 금년 아. 1월 달이 됐습니다.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는 겁니다. 아. 이것은 인구 기준 시점을 예. 변경을 해야 돼요. 변경을 했어야 되네. 근데 이 사람들이 변경한다고 했는데 예. 3월 31일로 변경을 해놨어요. 예. 근데 그 이후로 잡도 됩니다. 예. 뭐 선거 비용 제한 때문에 그런다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 비용 제한을 한다 할지라도 4월 30일까지도 잡을 수가 있고 또 4월 30일 이후인 5월 12일까지도 잡을 수가 있어요. 네. 선거인 명부 기준일로부터 예. 예. 거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걸 안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60%도 했는데 선거용지가 부족해요. 분모가 적어 보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선거인 명부에 기재된 숫자로니까 50%도 안 돼버려요. 40 몇 프로 나와버려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사실 조사도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계속 잠실 사동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다. 그 그러니까 사실은- 인구 기준일을 변경해야 된다. 예. 그것까지는 안 것 같아. 예. 그런데 그 변경 기준을 3월 31일만 너무 단축했다는 거 앞으로 더 뺐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런 사례가 또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전혀 이런 것을 예측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총장이 그냥 다 전권을 휘두르고 예. 중앙선관위 위원들이라는 사람들은 전부 판사들 뭐 전문가들로 구성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의원님 말씀이 정말 참담한데요. 그냥 회의 수당 돈이나 받고 그냥 도장이나 찍어주고 사인이나 하고 이런 거수기 역할만 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래서 관심도 없고. 제가 질의할 때도 그랬어요. 선관위원장을 판사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선관위원장들이 비상임이에요. 네. 그래서 계속 출석할 필요는 없는데 예. 중앙선관위원장은 예. 대법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7개 시도 이제 16개 예. 시도가 되겠네요. 그거는 법원장이 합니다. 그렇죠. 나머지 시군구는 지원장이나 부장판사가 해요. 예. 이분들이 출석은 일자로 확인해 봤어요. 예. 한 달에 한 번거나 출석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꼴로 그 두 번이 안 돼 평균. 거기 가서 무슨 장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유철한 상임위원한테 그랬어요.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판사 아닌 다른 사람으로. 예. 근데 판사가 하는 장점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뭔 장점입니까? 예. 공정성, 중립성이라 해서 나가야 공정 중립이 되지 출근도 하는데 무슨 공정 중립이냐? 나가야지 공정 중립이 되든지 말든지 출근을 한 달에 한두 번에 무슨 공정 중립이 되겠냐? 예. 말을 못 하더라고요. 한심한 상황이 온 겁니다.